안녕하세요. 문현정입니다. 네. 제가 조금 진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동희 사장님 생방송 강의를 듣는 내내 정말 웃음이 아니라 막 이런 시원시원한 그거에 굉장히 좋은 시간 막 웃으면서 한 30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나를 잘 후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우리 사업의 핵심인 우리 사업은요 혼자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모든 비즈니스를 보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많아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일, 모든 사업, 모든 비즈니스 이제 곧 있을 대통령 선거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의 핵심은 누군가를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원을 할 때 아까 많이 후원을 하셨는데 그 후원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후원의 자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 회사에서 우리의 그 지적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A7070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아, 내가 이런 회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니까 이런 좋은 교육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에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7070 나의 매력, 나의 어떤 자산 가치를 높이는 강의가 매번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영화 속 캐릭터에서 배운 리더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화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영화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후원과 세일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마케팅이 있고 현재의 마케팅이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느낌이 이래요. 뭐냐면 어쩌면 세일즈는 제품이 중심이 될 수 있다면 후원은 그 이야기를 하는 후원을 하고 내가 내 프로젝트나 나의 마케팅을 설명하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케팅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자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거는 기본이고요. 조금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팬덤. 내가 BTS를 좋아하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거에 팬이 되는 거고 그들이 쓰는 책,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 모든 거를 따라하게 되는 게 우리가 팬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 자체에서 이제는 뭐 고객 유치 이런 얘기는 정말 예전 얘기가 됐고요. 이제는 팬덤, 고객의 팬덤을 사수하라. 그러니까 그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팬덤을 내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오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상에 너무 일치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오너 리스크 혹은 오너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아직까지 나 오너?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오너이기 때문에요.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오너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너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메이 마케팅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메이는. 아까 이제 고동희 사장님이 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에메랄드의 수입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와닿는 수입이죠. 제가 요즘에 카페에 앉아서 잠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다 보면 저는 옆 사람 이야기들에 되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정말 80%에서 90% 돈 이야기를 해요. 돈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귀가 또 쫑긋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젊은 친구들은 주식, 아주머님들은
뭐 부동산 모두, 그리고 노후, 돈 얼마, 월세가 얼마 나오는데 뭐 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아니 글로벌 자체가 이제는 돈에 대해서 완벽한 교육이 돼서 내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뭘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다들 돈이 많은 사람도요, 500만원, 600만원 수입, 오, 굉장히 많은 수입, 매달 들어와 정말 많은 수입, 이렇게 생각하는 돈입니다. 그게 우리 사업에서는요, 3명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3명.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이 3명에 꽂혔어요. 아마 13명이라고 말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3명? 3명 정도는 내가 아무리 많이 거절을 받더라도 3명 정도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3명이 또 전달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3명 중에 나보다 뛰어난 누구는 더 많은 사람을 전달할 수 있을 거고, 그 3명을 정확하게 후원을 해서 내가 수입을 아까 고동희 사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안정된 수입,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는 수입이, 사업을 해서 다 망해, 그래도 아메이 수입은 또 나와요. 3명을 후원해 놓으면. 그런 수입이 3명인 거예요. 그럼 6명은요? 6명은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상의 수입.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후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어려워.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꽝꽝 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메이로 사업을 전달만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가 을의 입장이 되는 것 같이 쫓아다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뭐냐면, 내가 후원을 하려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때, 그 시간은 내가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움직이고 상대방을 쫓아다니고 상대방 시간을 맞춰주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간 그렇게만 계속 사업을 하면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오게끔, 그들이 나에게 끌려서, 나라는 오너의 프리미엄에 끌려서, 아, 나 샴푸는 무조건 아메이 쓸 거야, 너 보니까 쓸래, 이런 마음가짐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팬덤 마케팅이고요, 오너 프리미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중에 정말 사회에 많은 자본이 있어요. 그 중에 경제적 자본,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적 자본, 정말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분도 그렇지 않게 될 확률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 자본, 문화에 맞는 자본이어야지만 내가 그 자본을, 내 경제적인 자본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 문화와 사회적에 맞는 그런 자본이어야지만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본은 바로 매력 자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끌 수 있는 것. 얼마 전에 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18세 소녀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 옷을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했던 그 유튜버, 그 소녀, 이 18세 소녀의 수입이 스타벅스, 글로벌 스타벅스 CEO의 수입보다 더 많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매력 자본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은 우리가 글로벌 회사인 아메이 회사의 거를 얻고 가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될 거는 바로 이 매력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내가 하는 거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팬덤이 생기고 나는 오너로서 프리미엄을 과시하면서 내 사업을 키울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우리 정말 아메이 사업하면서 정말 많은 강의, 내 자세 강의 많이 얘기 들었고요. 방금 전 시간도
고동희 사장님이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내 자신부터 후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매력 자본입니다. 그래서 후원의 핵심은 정말 나예요. 그럼 내가 어떤 자세로 요즘 문화와 사회에 맞는 어떤 매력을 뿜으면서 사람들을 후원할지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영역은 아닌데 제가 영화를 보고 정말 저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미란다라는 CEO예요. CEO의 역할을 보고 와, 저런 사람이면 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진정 팬덤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앤 해서웨이가 그 저널리스트를 꿈꾸는데요. 그 메릴 스트립이 그 세계 최고의 패션 잡지의 CEO예요. 행운스럽게도 그 메릴 스트립 미란다 밑에서 앤 해서웨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따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포스와 같이 정말 무섭고 어려운 CEO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무섭고 어렵고 그 주인공을 골탕 먹이기도 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점점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촌스러운 모습에서 정말 멋있는 패션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해요. 본인이 원했던 회사에.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에 있었던 그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죠. 뭐죠? 추천서를 받게 돼요. 추천서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미란다가. 그래서 완전 감정쩐 얼굴이에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추천서를?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장면으로 미란다를 만나게 되는데 미란다가 무서운 얼굴이 아닌 정말 흐뭇한 얼굴로 그래 너는 성공할 거라는 얼굴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서 미란다의 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분의 패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자기 관리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포스가 있어요. 그 압도적인 포스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자신감과 태도, 말하는 태도, 눈빛 모두가 다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자기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전문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압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최고의 매력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최고의 찬사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미란다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을 항상 진심 어린 그 사람이 정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사람 주인공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후원을 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후원을 하면서 그저 그냥 소비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나와 같이 파트너로 지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이런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이라면 내 파트너에 그리고 내가 지금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정말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팬덤, 오너 프리미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보시면요, 정말 그 외적 자세가 굉장히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정말 외적 자세를 위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 자세를 꾸미는데도 절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CEO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사업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후원을 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많은 분이 명단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많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서 어떤 자세를 해야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프리미엄을 얻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저는 정말 최선을 제가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멤버들한테 카톡을 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인 게 언니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시험을 쳤는데 대부분이 떨어졌는데 저 혼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언니 최고예요. 언니 대단해요. 언니 너무 멋지고 대단하고 부럽고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후원하는 거는요, 제가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당당하고 재밌게 됐어요. 과거의 후원은 제가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영화라 영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엉터리 마약반이 치킨집을 하게 되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엔 어떤 매력이 나오냐면 집단 매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 팀이 완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어떤 매력이 부각돼서 정말 완벽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보면 여기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는 정말 싸움도 잘하고 맷집도 좋고 하는데 요리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고요. 두 번째 캐릭터는 깡다구도 있고 팀이 항상 싸우고 엉망진창인데 그 팀을 중재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운데는 주인공이죠. 촉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포기가 없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진지함으로 팀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팀을 끌어당기죠. 마지막 막내죠. 맷집 끝내주고 열정 하나 끝내줍니다.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팀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과연 후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보다 이런 점이 너무 나은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대근 사장님 시크한데 굉장히 온유하세요. 어디가 온유? 그 다음에 우리 한만종 사장님 다 아시죠? 굉장히 스윗하신데 강의하시거나 사업하실 때의 결단력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조양현 사장님 굉장히 지적이시고 모든 일도 다 해주시고 정말 유머러스하시고 신광철 사장님 터프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세심하십니다. 저는 우리 원팀의 엄마 같으세요. 네. 그리고 진지한 미소천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용호 사장님 똑똑한데 좀 엉뚱하세요. 멋있으시죠? 우리 팀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요 앉아있는 자세들이요 다 성격들이 나와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팀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위주의 스폰서와 같이 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팀이 정말 중요합니다. 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인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그 개인이 모여서 완벽한 팀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팀 매력이 있고 집단 매력이라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의 큰 특징은 나의 부족함을 팀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내가 후원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팀이라는 굉장한 백이 있어요. 작게로는 여러분들의 그 스폰서 LOS 팀이 있고요. 우리한테는 원팀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국 아메이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아메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전달할 때 내 자신의 어쩌면 부족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아메이의 비전을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 팀워크로 여러분들 누구도 후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영화죠. 세 번째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포스터만 보면 저도 처음 봤을 때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포로로 잡혔구나. 그래서 이걸 구하러 가는 영화인가 보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라이언가의 4형제가 있는데요. 3형제가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이 한 명까지 죽게 해서 라이언 어머니한테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한 명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라이언 일병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8명의 부대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명이 왜 구하러 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인즉슨 이래서 라이언이란 일병을 구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부대원들의 불만족이 굉장합니다. 나도 엄마 있어요. 나도 죽으면 엄마가 슬퍼해요. 왜 걔를 잡으러 가야 돼요? 분명히 찌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장에서 만난 라이언은 정말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딱 봐도 그렇죠. 주인공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라이언이면 잘됐다. 나도 죽으면 안 되고 우리 엄마 형들 다 죽었는데 나까지 죽으면 안 되지. 저도 빨리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영화 캐릭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기꺼이 너무 돕고 싶어요. 돕고 싶은 매력.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 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돕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를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있어. 전장에서 너무 진지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 진지해요. 내가 빠지면 나머지 부대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팀을 생각하는 이기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큰 책임감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업 알릴 때요. 진지하게 알리세요. 진지하게. 내 사업에 굉장히 진지함을 보여줘요. 어떨 때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너는 사업을 열심히 하니? 넌 남편도 돈 잘 벌고 이러는데 사업 열심히 해? 그런 대답에 괜히 무안해서 그냥 살살하고 있어. 아무도 나한테 안 와요. 살살하고 있는 일에 누가 같이 비즈니스를 쫑이나겠어요. 아까처럼 정말 내가 정말 아메이는 열심히 하려고 해. 내가 많은 걸 알아보고 많은 걸 공부해봤지만 아메이는 다른 건 자신 없지만 나는 정말 아메이 사업은 잘할 수 있어. 난 아메이 미팅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 라는 어떤 진지한 모습은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나 이번에 정말 에메랄드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고 뭔가 본인 일에 책임감 있는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전장에 있는 라이언 일병처럼요. 자, 다음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위험에 노출된 광해의 역할을 하는 하선이라는 인물입니다. 봐도 너무 매력적이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에요. 단 15일 동안 영화에 있는 모든 캐릭터를 녹아내립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선은 따뜻한 말과 행동입니다. 그 전에 광해는 정말 난폭하고 예민하게 이루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따뜻한 말과 행동은 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요. 궁을 많이 바꾸게 합니다. 단 15일 동안. 처음 장면에 보면 그 하선을 캐스팅하는 사람이 도승지 허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이 하선을 만났을 때 굉장히 관시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도승지 킹메이커죠. 요즘 말하는 그 허균이 이 천민을 굉장히 관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진정으로 머리를 조아리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자세, 상대가 나를 반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하선의 행동은 모든 사람, 모든 적군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과 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성, 상대가 울면 자기도 막 울어.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는 게 정말 그 순수함과 진정성이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 진정성과 따뜻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천민의 힘듦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를 더욱 이해할 수 있음입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저는 참 안 된 적이 많았던 거, 지금도 사업으로 꽤 많은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뜻대로 안 됐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순간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나의 경험이 나에게 자산이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됐고 그 안 되는 걸 겪어봤고 그거를 극복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일에 있어서 안 되는 과정을 겪는 내 파트너들에게 그거는 이래 할 수 있고 나도 그랬다라고 하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분은 뉴핀 간다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영화입니다. I Feel Pretty라고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이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약간 코미디 영화예요. 영화를 잠깐 설명하면요. 주인공 르네가 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외모가 너무 싫어요. 근데 성격 자체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밝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외모 때문에 항상 자존감이 낮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해요.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화장품 회사의 약간 이렇게 분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점 가는 게 너무 본인의 로망인데 본점에 가면 너무 화장품 회사라 너무 삐까뻔쩍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에 충격을 받고 본인의 모습은 멀쩡한데요. 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자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인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부터 르네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정말 표정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고 말하는 것 모든 게 사람들한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애까지. 한 번 연애를 해본 적 없는데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 앞에 자신감을 펼치게 되고 그 남자는 르네의 외모가 아닌 자신감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꿈에 그리던 본사에 출근을 하게 되고요. 본사 CEO, 자기가 올려다 볼 수 없었던 본사 CEO도 르네의 자신감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CEO가 본인의 힘든 일, 핸디캡 같은 일도 르네에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르네가 느끼게 돼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본인이 극복해야 될 자존감 낮은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어느 날 본인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큰 프레젠테이션을 본인이 맡게 됐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자기가 본인 모습이라는 거를 알게 돼버려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정말 솔직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돼서 역시 영화니까 대단한 박수를 받으면서 영화는 끝나게 돼요. 자존감 하나 바꿨고 생각 하나 바꿨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보면은요. 정말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메이 사업은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결단이란 말이 저는 처음에 참 불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결단일까 했는데 마음먹기예요.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300명한테 STA를 하는 게 결단을 하셔서 아마 하시는 걸 거예요. 평생 맨날 300명을 만나서 뭔가를 설명하시진 않았거든요. 그 결단의 이유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마음? 에메랄드가 돼야겠다.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에 당당해져야 됩니다. 가진 것에. 우리 모두는 뭔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원하려고 하는 상대도 뭔가를 가졌습니다. 그거에 당당해지면 돼요. 그래서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고 손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대 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뭔가를 얻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손실감이 사람들은 훨씬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즉,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대한 손실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는 그거를 자꾸 키워주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너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당당한 마음부터 먹으면 당당해지고요. 그 당당함이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교훈이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닌 나입니다. 그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후원할 때 우리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왜요? 사진 보여드리면 기분 확 좋아지셨죠? 네,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데이비드 베컴보다 돈이 더 많은 여자입니다. 바로 영국에서 상위 수입으로 상위 랭킹 0.1%에 들어서 전 사진 데이비드 베컴의 수입을 넘은 우리나라 흑수저 출신 켈리 최예요. 도시락을 팔아서 영국에서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성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부는 우리가 모두 원하는 부는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완전한 과정이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즉 후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후원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후원합시다. 더 많은 사람 후원해야 되죠. 이렇게 후원합시다. I feel pretty, I feel cruise, 그리고 I feel 다이아몬드입니다.